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잠시 후 10시 30분이면은 권력의 실세로 좀 불리었었죠. 현 정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잠시 후에 들어오는 장면은 현장 중계차 연결해서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이 나와 계십니다. 김경진 변호사, 전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어떤 명목으로 소환의 조사를 일단 받게 되죠? 일단 이제 본인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다는 것은 이제 워낙 공지의 사실이었고요. 예. 시점이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그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네. 혹은 또 대통령 취임 직후의 시점에 수억 원 내지 수십억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어쨌든 돈의 적정한 명목이 없으면 뭔가 죄는 되는 것이니까요. 그 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조사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변호사님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선수재 지금 일단 본인은 예. 대부분 검찰에서 부인을 하지만 본인은 인정을 했어요. 돈을 예. 받았다. 예. 돈을 받았다. 예.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을 어떤 대가성이 아니라 선의로 받았다. 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건 법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글쎄 이제 저도 선의로 좀 돈을 받아보고 싶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좀 근데 이제 네. 그 고위직이 네. 아니면 그렇게 과연 선의로 돈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이제 그런 근원적인 의문이 들고요. 예. 지난번에 이제 몇 년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 그 검찰에서 포괄적 뇌물죄라는 이론을 갖다 들이댔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이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네. 아무런 부탁이나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돈이 간 것 자체가 결국은 이 사람에게 뭔가 관련이 있고 뭔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이 간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로 노무현 대통령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선이 유력시 되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 캠프의 어떤 핵심 측근이었고 네. 또 이제 그 상황에서 돈을 받았고 또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정말로 말 그대로 이제 뭐 이렇게 선의해서 주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일단 성립이 안 될 뿐더러 예. 가령 선의해서 주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범죄는 성립한다. 다만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정치에 관련돼서 돈을 받았으면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공무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뭔가 부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랬을 예.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예. 요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분명히 죄는 된다. 이렇게 예. 판단이 됩니다. 준 사람이 만약 거기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준 사람도 선의를 줬다. 예. 그래서 입을 서로 맞춘다. 그럼 예.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의 네. 상황이 그 이 파이시티죠. 이게 네, 이제 파이시티. 예, 인허가 파이시티 문제. 예. 사장이 이제 돈의 어떤 원천적인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파이시티 사장이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그렇- 그 로비를 위해서 중간에 있는 브로커에게 돈을 준 것이다. 로비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다라고 이제 예. 검찰에서 진술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쪽에서 선의로 뭐 돈이 오고 갔다고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객관적인 정황 자체가 선의로 오갔다는 말 자체가 전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금방 좀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최시중 위원장이 오늘 검찰에서 뭐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예. 그러면 어디다 썼냐? 예. 어디다 썼냐? 이 부분도 좀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법이냐?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예. 아니면은 어떤 청탁을 통한 날선수재냐? 예. 근데 본인이 이 부분까지 얘기를 했어요. 대선 자금으로 썼다. 예, 대선 예. 자금 뭐 선거 비용으로 썼다. 예. 지금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상 대선 자금으로 썼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럼 이렇게 되면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법정형은 네.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다만 이제 특가법상의 알선수뢰로 가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알선수뢰가 벌금형이 조금 더 크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선수뢰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일종의 사기범의 성격이 좀 강한 거고요. 그러니까 네. 자기 이익 취하기 위해서 남한테 돈을 받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어떤 법의 의미가 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그 자체의 비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정치자금 받는 것도 나쁘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치자금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평균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알선수재보다는 훨씬 가볍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처음에 최신중 전 위원장께서 돈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가 하루 만에 돈을 받긴 받았는데 정치자금으로 필요해서 받았다라고 이제 범행을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시인을 해버린 것은 그러게요.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 대비해서 아하. 뭐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은 할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실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예. 어느 용도로 최시중 씨가 돈을 받았는가는 이제 검찰에서 밝혀내겠죠. 아하. 정치자금법이냐 알선수재냐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재판을 추측을 해봤을 때 정치자금법이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그 돈의 성격까지도 본이 밝힐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으로 갔으면 네. 가령 뭐 이제 뭐 액수는 아직은 밝혀진 건 아니지만 대략 한 네. 10억 정도 돈이 오고 갔다고 얼마 하는데 정도 지금 60억을 썼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60억을 중간 로비스트에게 줬다고 그러는데 네. 그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검찰이 객관적으로 밝혀낸 금액은 중간 로비스트가 받은 금액이 한 11억 정도를 객관적으로 밝혀낸 모양입니다. 네. 근데 추가적으로 더 밝혀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겠는데 어쨌든 한 뭐 10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최시중 전 위원장이 받았다라고 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기소되면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구속으로 안 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알선수재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치부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렇게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도 높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점에 대한 검토도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대선장으로 썼다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거면은 알선수재하고는 달리 구속이 안 될 가능성도 예.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은 법원에서 사법적 판단을 할 부분인데 과거의 어떤 사건 전례에 비추어 보면 10억 정도 정치자금 받은 것으로는 불구속 수사된 사례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글쎄요.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최시중 위원장이 이 부분을 계산을 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법적인 자문을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주변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일단 워낙 본인들도 다 인정을 하니까 예. 법적으로 잘못을 하고 하더라도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적고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조언을 예. 받을 가능성이 높고 알선수재보다는 형이 가벼우니까 예. 그래서 대선자금으로 본인이 아예 밝혀버리는 예.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런데 대선자금이라는 게 이제 본인의 형량은 가벼워질 수 있지만 예. 정권으로 봤을 때는 현 정부로 봤을 때는 예. 치명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항상 주장했던 것이 이 정부는 돈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든 깨끗한 정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자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멘토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까요? 이제 검찰에서도 최소한 지금 최시중 전 위원장께서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썼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마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신고된 돈이 약 400억 남짓 되는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럼 그 돈에 대해서 과연 전면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냐? 그건 저도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지금 이제 총해서 파이시티
사주가 네. 로비 자금으로 중간 브로커에게 줬다는 돈이 60억이고 일단 밝혀진 돈이 한 11억 정도 되니까 예. 나머지 돈도 역시 정치 자금으로 쓰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 추적을 하다가 뭔가 추가로 더 나오면 역시 그 부분과 관련된 정치 자금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보지 않겠느냐. 네. 그러다가 이제 정치 자금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뭐 이상한 것들이 자꾸 많이 눈에 띄면 검찰도 부득불 전면적인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은 그런 상황. 국민들이 들었거든요. 지금 예. 대선 자금으로 돈을 썼다라는 얘기를 국민들이 들었는데 예.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 통로를 봤을 때 최시중 위원장뿐만 아니라 예. 박영준 전 차관 얘기도 지금 돈이 흘러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선 자금일 가능성도 지금 계속 예측이 되고 있고 추측이 되고 있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지금 11억만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전에 저도 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박영준 전 차관에게도 한 10억 내외의 돈이 흘러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전 사주의 진술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그 돈을 박영준 개인이 썼는지, 근데 개인이 썼다기보다는 정말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썼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정치자금 수사가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20억, 10억, 이제 이 20억이 문제가 아니고, 예. 이 400억 전체랄까 아니면 이 전체적인 정치자금 전부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사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예. 그거는 검찰의 어떤 수사 의지나 과정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도 검찰청에서 부장검사까지 하셨습니다. 예. 이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정권 말입니다. 예. 정권 말이고 지금 뭐 법무장관도 민정수석 출신이고 청와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대통령과 관련된 대선 자금 수사가 국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수사를 할까요? 일단 최시중 위원장이 밝힌 부분에 네. 대해서는 수사를 반드시 할 것 같고요. 전면적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참 검찰총장부터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이게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특검 문제가 생기고 네. 또 이제 대검 중수부의 존폐 문제라든지 도대체 그럼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이런 네. 검찰의 존재 자체, 특히 이제 경찰과 수사권 조정 문제로 여전히 이제 그 갈등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의 존재의의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여주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검찰의 위상이랄까 어떤 역할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소멸되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 자금에 대해서 명확히 파헤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할 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재의 어떤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권력이고 네. 또 과연 지금 이 정도의 진술의 단초만 가지고 그러면 과거 5년 전에 정치 자금을 전면적으로 수사할 만한 네. 어떤 상황이나 증거가 될 것인지 네. 이런 어떤 명분과 또 현실사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도 딱 보면 직감적으로 이게 만약에 정말 대검찰청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예. 지금 뭐 국민들이 의혹을 받고 있는 돈이 벌써 20억이 가까운 예. 돈이 대선 자금인데 예.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예.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될 가능성도 있고 예. 검찰청에서도 그런 생각이나 추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엄청난 파장이 예.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회창 그 대통령 네. 당시에 이제 대선 자금 차떼기. 수사를 했을 때, 예, 차떼기 예. 했을 때 뭐 예. 그 트럭 한 뒤에 뭐 몇백억씩 실어가지고 그냥 차를 통째로 줬다고 하는 건데요. 네. 그 기억이 이제 국민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생생한데, 그럼 그러면 지금 현 정부 집권 선거 과정에서 그럼 과연 그런 일이 없었을까? 네. 그러면 이회창 대통령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역사가 새로 쓰였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들 참 머릿속에 진짜 예, 복잡하겠죠. 예. 이제 그런 심통하죠. 예. 예. 그런데 이게 그 조사를 안 하고 덮고 간다면 예. 뭐 오히려 의혹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예. 검찰에 대한 불신도 생길 수 있고 예. 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불거질 수도 있고 예. 뭐 차떼기라는 말이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일 예.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역할, 정부에서의 뭐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데 지금 최시중 위원장이 30분에 검찰에 소환되기로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 40분 정도의 검찰에
지금 출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두 모습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현장의 중계차를 연결해서 그 모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말만 되면은 이제 실세라는 분들이 검찰에 소환이 좀 많이 되는데 검찰 소환되기 전에 카메라 앞에서 서서 한마디씩 하시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카메라에 어떤 얘기를 할지 잠시 후에 저희가 생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진짜 이번 정부는 아니길 바랬죠. 많은 국민들이. 반복되니까 자꾸만 정권 말만에만 반복되니까. 대통령의 형이 구속되고 이번에도 또 대통령의 형이 조사를 받게 되고 권력의 실세라는 사람들이 검찰에 다시 돈과 관련해서 출두를 하게 되고 왜 이렇게 매 정권마다 반복이 됩니까? 잠시 그 답변을 듣기 전에 지금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네. 현장에 계속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들어가는 뒷모습이나, 그다음에 또, 언론 정책 말살 주범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렸던 것 같고요. 주변에서 피켓 시위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래서 또 한 정권이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한마디도 없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 아까 같은 뭐 질문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권 말이 반복되는. 기본적으로 이게 권불 10년이 아니라 이제 권불 4년 내지 권불 3년 정도의 어떤 타임 주기를 갖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정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선거라고 하는 과정이 너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고비용 구조지 않느냐. 그래서 이 근원적인 대한민국 사회 이 고비용 정치 구조를 어떻게 하면 저비용 정치 구조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이제 전체적인 국민의 어떤 수준이랄까 국민의 의식이 변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저렇게 매 정권 말기가 되면 그 어떤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들이 줄줄이 교도소 가는 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들을 영구히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불행한 역사를 매 5년마다 되풀이 쓰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현 정부의 실세로 불려졌습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요즘에 멘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프로그램에서도 멘토도 있었는데, 조언도 해주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고, 이런 분위로 알려져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방금 현장을 보셨고요.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언론정책 말살 주범자라는 피켓 시위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일단 좀 마치고 잠시 후에 또 2부에서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전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